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중생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의원 여러 명이 검찰의 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중생 성매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의원 6명이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1년 동안만 보존되는 통신 기록이 시간이 갈수록 삭제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경찰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최 씨를 공천한 김진모 전 청주 서원당협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만큼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한 확인코자. 실제 경찰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통신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의원들의 항의 방문 이후 검찰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전 의원의 직업이 회사원, 압수수색 대상은 회사로 기재되는 등 대상 특정이 모호했고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신영장 역시 범죄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현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영장인지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영장인지 목적이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한편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통신영장 기각에 대해 여권 의원들의 질타에 공감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검사 감찰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자의 김동원 청주 흥덕구 당협위원장과 김영환 전 지사가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내일부터 선거운동을 개시해 오는 27일 충북도당대회를 통해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개표 결과는 도당대회가 열리는 당일 오후 2시 30분 충북도당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영동의 한 시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동문과 지역사회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을의 뿌리를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지만 개별 학교나 지역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당국과 지자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5년 개교 이래 2,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영동 용화초등학교. 하지만 지금 교정에 남은 아이들은 전교생을 다 합쳐도 단 9명뿐입니다. 오는 2028년 폐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학생 수 13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모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졸업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용화초 총동문회를 공식 창립하고 전입생 유치와 장학금 지급은 물론 주거 지원까지 약속하며 학교 살리기에 돌입한 겁니다. 첫째는 주거를 좀 이렇게 좀 마련해서 학생 가족들이 와서 좀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장학 사업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충북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9,359명으로 사상 처음 10,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인 132곳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인데다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도 20곳에 달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충청부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없이 시골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공동학구제를 확대하고 소규모 학교에 최대 6천만 원의 특색 교육 예산과 통학 차량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세계 과제에
1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2,15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작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의 폐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문을 닫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해체와 소멸로 이어집니다. 모교를 지키기 위한 주민과 동문들의 절박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2010년부터 4차례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오늘 도민보고회가 열렸는데요.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도 해양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전시 공간을 갖췄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들어선 국립청주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복합문화시설로 충북이 10여 년 넘게 유치를 추진한 끝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983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000제곱미터 규모로 거대한 판옥선을 형상화해 조성됐습니다. 과학관은 미래해양 전망관과 디지털 아쿠아리움, 어린이 해양체험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74건의 전시체험 콘텐츠가 준비돼 전체를 둘러보는 데만 약 5시간이 걸립니다. 미래해양 전망관에서는 해상풍력과 조력, 파력, 조류발전 등 다양한 해양에너지의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섬이 운영되는 과정을 구현한 모형과 대형 선박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원리를 체험하는 것도 마련됐습니다. 청주과학관의 상징인 디지털 아쿠아리움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 아쿠아리움에서는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해양 생태계를 생생한 영상으로 구현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가로 20m, 세로 12m의 가장 큰 규모로 되어 있고요. 총 33개의 산호와 57종의 심해 생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벨루가와 대왕고래의 울음소리를 들어보거나 집게를 이용해 해저 광물을 채취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흥미를 더합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도 다양한 해양과학 콘텐츠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해양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코너별로 직원들이 계셔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체험과 전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민보고회를 통해 운영 계획과 전시 콘텐츠를 처음 공개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또 전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함께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활성화가 되도록 도와 시와 교육청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00억 원 규모로 직원 58명과 안전관리요원 35명 등 앞으로 1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오는 9월 정식 개관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방금 보신 국립청주해양과학관과 관련해서 남기헌 초대 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설립, 어떤 의미가 있는지 초대 관장님께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해양과학관법에 의하면은 해양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체험시키고 교육시켜서 내륙 국민에게도 더 많은 해양과학에 대한 어떤 문화를 향함으로써 해양과학 관련 미래를 도전하고 또 취업, 산업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국가 모든 국민이 균형 발전을 이루는 초석으로서 지방 분권의 산실로서 우리 청주 국립해양과학관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처음에 언제 설립이 추진됐고 또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네, 이시종 지사가 출범하면서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양과학에 관한 충북도민의 열망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시도를 했다가 2번 정도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리젝이 돼가지고 한 7, 8년 고민하다가
그 후에 이제 디지털 아쿠아리움으로 바꿈으로써 실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용이 높아서 BC 분석이 높게 나와서 결국은 이제 충북에도 해양과학관이 들어가게 된 이제 계기가 됐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22년도에 이제 착공을 하고 24년도에 이제 완공을 해서 결국 이제 오늘날에 와서 약 16년에 걸쳐서 우리 충북 도민의 열망과 희망으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도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일반 아쿠아리움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 해양과학관은 이제 우리 충북 도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해양과학관은 아마 바닥 물고기를 청주에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해양과학관 단순하게 물고기를 보게 하는 그러한 그 생물 아쿠아리움이 아니라 AI 시대에 걸맞게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디지털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바닷고기를 볼 수 있는데 네. 거기 그 바다 쉼터라고 하는 커다란 그 태평양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해저 6,000m까지 1m에 6,000m까지를 내려가서 사는 물고기들을 다 해양과학 그 전문 연구센터에서 검증된 어류를 만들어 가지고 시원해 보이는 영상으로 체험케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생물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존형, 체험형 그런 그 AR로 만들어진 이런 VR, AR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 내륙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해양과학관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단체 관람하거나 가족 단위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갈 텐데요. 여기에 맞춘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핫하게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어린이 해양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7세 이하, 3세에서 7세 어린이들이 이제 와서 체험하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사전 견학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여쭤보니까 정말로 너무 좋은 시설이고 경쟁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0명씩 받아서 하루 4회를 운영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린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6회로 늘리고 1시간씩으로 해서 더 많은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 이 공간은 아마도 우리 어린이들이 가면은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려고 하는 이런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래해양 전망관이라는 데는 그야말로 이제 초등학교 9단계에서 중학생 관계 속에서 해양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해양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해양 과학을 통해서 해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구의 문제, 온난화 문제라든가 또 해저의 그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 미래의 선박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해양과학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이런 시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유망한 이런 시설이 있고요. 우리 해양과학관으로 오면은 우리 바다에서 바다 속 또 우리 해양과학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해양과학관 좀 어떻게 좀 만들고 싶으신지 좀 한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것이 우리 충북 도민 160만 도민의 열망으로 16년의 세월을 거쳐서 만든 해양과학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청주 또 11개 시군 그리고 충북도가 도민이 완벽하게 청주해양과학관의 또 실체를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대전, 세종, 천안, 원주 그리고 서울 남부, 강원 서부 이렇게 해가지고 내륙 국민
1100만이라고 우리가 일컫잖아요. 네. 1100만 국민에게 해양과학에 대한 실체를 확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규현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용환 지사는 오늘 끼니 해결이 어려운 아동에게 4년째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청주의 한 음식점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애로사항을 정취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최근 경영 악화로 폐업을 고민했지만 아이들의 손편지와 응원으로 운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 한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신 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이 국내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협약을 맺습니다. 우선 군은 9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총회에서 중국, 일본, 필리핀 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과 업무 협약을 추진합니다. 또 국내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세계 지질공원 행정협의회도 구성해 세계 지질공원 운영 기준 마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공동 건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청북도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에 발맞춰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영업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율은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연 0.8%로 고정 적용됩니다. 특히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6개 시군의 보증 신청 기업에는 보증 한도를 우대합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이선문 신임 총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전임 김관중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선문 신임 총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봉사하자를 슬로건으로 회원 확장을 통해 클럽의 봉사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는 현재 102개의 클럽, 3천여 명의 회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병원 연인 올해 붉은 말을 주제로 한 대형 유색뼈 논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괴산군은 문광 저수지 일원 1693제곱미터에 조성한 붉은 말 논 그림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유색뼈 논 그림은 특허 등록된 기술로 괴산군은 친환경 유기농업군 선포 이듬해인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논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2회 청주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청주대학교 청석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영화제에서는 국제경쟁 부문과 캠퍼스 쇼케이스, 국제포럼이 진행되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생성형 AI 콘텐츠 등 모두 44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충북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평균 방학 일수는 26일에서 31일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여름방학에 들어간 청주 중림초가 도내에서 가장 긴 60일 동안 방학을 실시하며 성면공사로 겨울방학을 늘린 충주 목행초는 11일로 가장 짧습니다. 개학은 중고등학교가 다음 달 18일, 초등학교는 다음 달 20일에 가장 많이 실시합니다. 41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장학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해당 장학관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충북여성연대는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